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자, 오늘 밤사이에 한국의 할로윈 압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겁고 안타깝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제가 있는 캐나다도 10월 31일 밤이 되면은 아이들이 분장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탕과 과자들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1.9% 상승해서 여전히 1조 달러 이상으로 있습니다. 곧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나스닥이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면은 크립토 시장 잘 견디고 있지만 한 번 더 주춤 하락할 수 있겠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보고 V자 반등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긴 횡보 시간이 있을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최근에 도지코인 트위터 사건들을 보면은 끝이 다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월 22일 유럽 연합이 유로 시스템에서 ISO 20022를 2022년 11월 돌아오는 달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걸 4개월 연기해서 2023년 내년 3월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4월이라고 ISO 미그레이션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영국 파운드화로 표시된 대규모 송금을 용이하게 하는 영국 기반 시스템인 CHAPS 클리어링 하우스 오토매티드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CHAPS는 2023년 4월에 ISO 20022 표준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페드와이어가 ISO 20022 메시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2025년 3월을 목표 설정하고 있다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개발한 새로운 서비스죠. FedNow ISO 20022 구현을 위해서 2023년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SO 2022는 금융기관과 결제 시스템 간의 최신 결제 메시지를 위한 사실상 글로벌 데이터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국내적으로도 채택되었는데 2023년 내년까지 전 세계 금융의 87%가 ISO 2022에 의해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위프트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금융기관 및 시스템이 상호 운영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변화의 중심이 된 건 바로 리플이죠. 리플이 리더가 되고 있고 ISO 2022는 점차 세계의 국경 간 지불 흐름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이 ISO 2022 표준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리플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죠. 2020년 리플은 ISO 2022 등록관리그룹 MRMG라고 하죠. 표준기구에 가입해서 분산 원장 기술 DLT에 중점을 둔 최초의 회원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트 리셋과 ISO 2022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 결제에서 이 ISO 사용은 그동안 제한되어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리플과 리플넷의 고객들은 국경 간 지불을 통해서 ISO 2022를 채택하는데 선구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최근에 유투데이에서도 잠시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뱅클리스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FTX CEO 샘 뱅크만이 달러 고종 암호 화폐 자산에 관련해서 정말로 철저한 규정이 선호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정에 찬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SEC가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규정을 해서 확실히 크립토 세계를 끌고 나가야 한다라는 말인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그들의 주장하는 디지털 자산이 미화로 1대1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보유고를 실제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되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에 앞서서 그들 스스로 1대1로 지원됨, 증명됨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은행 계좌에 달러 수가 적어도 토큰 수만큼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말 철저한 규정에
찬성한다. 그리고 감시, 회계 그런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뱅클리스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시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지만 달러 고정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블 코인 채택을 늦출 수 있는 그 제약들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식품점에서 빵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빵을 사기 위해서는 브로커도 필요 없고 딜러도 필요 없는 화폐 시스템의 상업권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나의 생각은 대략적으로 규제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연준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돈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새로운 제안을 일론 머스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인수에 성공했고 경영권도 장악을 했습니다. 리크루트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자산을 트위터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피플이 2달 전에 올린 사진은 일론 머스크가 75%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트위터에 있는 큰 경영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지배했다.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최대 득이 되는 사람은 트럼프일 수 있다라고 트럼프의 제기설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힘겨운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였죠. 바이낸스는 올해 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획에 대해 들었을 때 트위터에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팀은 스팸 봇을 포함해서 트위터가 수년 동안에 겪었던 많은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기반 솔루션을 찾는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 4월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일론 머스크에게 몇 달간 협상 끝에 이번 주 공식적으로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 경영권을 잡은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내부의 집을 청소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고 최근에 최고 경영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사 트위터의 CEO로 임명을 했죠. 바이낸스는 원래 머스크의 리더십이 소셜미디어와 웹3 서비스 융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5월 머스크와 공동 투자를 약속했고 인수가 암호화폐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률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창평자원은 믿고 있었습니다. 창평자원은 며칠 전에 트위터에서 돈이 송금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이틀 전에 5억 달러를 송금했다라고 저에게 말했다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제가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우회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크립토커런시 도지나 슈바이누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트코인 쉐르파의 차트를 보면 현재 수준에서 밈 코인인 슈바이누에 대해서 갑자기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선이 200일 평균 이동선인데요.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승 후 다시 하락을 할 수 있고 만약에 200일 저항선을 뚫고 유지한다면은 그거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밈코인, 도지코인의 경우 트위터와 함께 뜨거운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지난 7일 동안에 120, 150% 상승한 후에도 아직도 더 많은 상승력이 남아있다고 알트코인 쉐르파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있을 FOMC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투자하는 거는 과속 열차 앞에 발을 디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알트코인 쉐르파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